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GLS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체 점검이다. 하지만 그의 내구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플래그십 SUV의 차체는 선험적으로 강하고 금속 자체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도장면은 부식에 매우 강합니다. 품질이 낮은 사고 수리를 식별하려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식 요소는 화학시약의 압력에 매우 빠르게 굴복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읽은 사세 표본의 경우 크롬 코팅이 종종 흐려지고 심지어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품은 변경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소유자는 갑옷 필름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경첩이 두드리고 삐걱거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무거운 문은 경첩을 아주 빨리 느슨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석 문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메커니즘 자체와 전기 부품 모두 도어 잠금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횟수 측면에서 러기지 게이트가 여기로 이어집니다. 습기 유입으로 인해 잠금 및 구동 서부 메커니즘이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건 그렇고 헤드라이트 장치, 랜턴 및 다양한 전자 장치에 물과 먼지가 침투하여 전기 기술자는 이상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롭거나 거의 새 GLS에서도 멀티미디어, 실내 온도 조절기, 파워 윈도우, 에어 댐퍼 서브 및 스티어링 휠의 버튼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 광학 전구 및 실내 조명 램프가 주기적으로 꺼지고 주간 주행 등의 LED 요소와 크세논 램프가 소진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후미등은 산화된 전자판으로 인해 트렁크 도어를 3개 닫아야만 켜집니다. 그리고 전기 장비에는 그러한 고장이 많이 있으며 자동차는 세련되고 혁신적인 장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트워크 결함은 일반적으로 엔진을 다시 시작하거나 차량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경우 터보차저, 직접 연료 분사 및 타이밍 메커니즘의 타이밍 변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모두 설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엔진은 연료와 오일의 품질을 매우 까다롭게 여기며 적시에 유능한 유지 관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딜러의 조언대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여전히 때때로 고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V6 3.0, 340hp 및 V8 4.7, 455hp 가솔린 엔진의 특정 설계로 인해 터보차저와 분사 노즐은 결국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품은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분해되거나 개조된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그건 그렇고 두 엔진 모두 2015년 스타일 변경 직후에 문제가 있는 인젝터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모델의 부품은 특수 설치를 통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진과 에어컨 라디에이터가 세척되고 있습니다. 사실 6개, 특히 8개는 열 부하가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어떤 조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대화된 GLS에서는 타이밍 체인의 내구성이 훨씬 더 높아졌으며 이전에는 5만에서 10만 킬로미터 후에 늘어났습니다. 펌프도 개선되었고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요소의 서비스 수명이 늘어났지만 발전기, 중화 장치, 산소 및 대량 공기 흐름 센서, EGR 밸브 및 위상 반전 유체 커플링은 여전히 가솔린 V 엔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는 6개의 실린더로 구성된 기본 장치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디젤 엔진 3.0 V6, 249 및 258마력은 첫 번째 소유자만이 고품질 연료와 오일을 제공한 경우 두 번째 소유자를 망치지 않습니다. 대리 운전 습관은 필연적으로 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분사 노즐, 연료 펌프 및 터빈은 디젤 연료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엔진의 선천적 결함 중에서 흡기 매니폴드 플랩이 약한 것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타일이 변경된 버전에서는 이 오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방 목적으로 딜러는 특수 스탠드에서 3만에서 5만 킬로미터마다 밸브를 청소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와 고품질 연료 및 기타 작동 유체를 사용하면 엔진은 길고 안정적인 작동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분사 노즐은 최대 2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되고 분사 펌프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정비사는 이러한 부품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연료 탱크를 세척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고 SUV의 경우 미립자 필터의 기능을 확인하세요. 다행스럽게도 적절한 장비가 있으면 매우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80km/h 이상의 속도로 균일하게 움직일 때 재생,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계속해서 교통체증에 갇히게 되면 DPF, 디젤 미립자 필터가 막혀 결국 고장이 나고 비용은 약 10만 루블이 듭니다. 꼼꼼한 진단으로 9단 자동 변속기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측면에서 입증되었으며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작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합니다. 또한 기계 부품의 문제는 발생하더라도 매우 드물지만 제어 전자 장치 및 소프트웨어 설정이 더 자주 느껴집니다. 관계자들은 원하는 작동 알고리즘을 얻을 때까지 이미 변속기 제어 장치를 여러 번 다시 플래시했습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 착취의 세부 사항은 해외 착취와 다릅니다. 그리고 상자의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일은 평균 6만에서 8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하며 필터와 함께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더 자주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륜 구동 변속기에서는 조금만 사용한다면 15만 킬로미터까지 고장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크로스오버가 들판과 마을을 가로질러 주행하여 노련한 전문 SUV와 혼동한다면 개입이 2배 더 자주 필요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GLS 소유자는 아스팔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고 크로스오버를 구매하기 전에 변속기를 진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트랜스퍼 케이스와 두 기어박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타일 변경 전 버전에서는 트랜스퍼 케이스의 베어링이 조기에 마모되었습니다. 2015년보다 어린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때로는 오작동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코너링 시 진동이 느껴지거나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엔진에 고르지 못한 우문거림이 느껴지면 즉시 서비스 센터로 방문하세요. 기어박스와 트랜스퍼 케이스의 오일은 6만에서 8만 킬로미터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며 고무 실과 실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꽃밥에 진부한 절단 및 마모로 인해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품 및 어셈블리의 교체 비용이 많이 듭니다. 15만 킬로미터 후에는 외부 베어링과 구동축 가로대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속 및 제동 중에 바닥 아래를 두드리는 성가신 충격으로 마모가 나타납니다. 전문 기술센터는 이러한 부품을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데 적응했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만 보증을 제공합니다. 정지에는 그다지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공합식, 승차 높이 조정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SUV에는 능동형 롤 억제 시스템을 갖춘 독점적인 머세이디즈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종종 최대 170에서 2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에서는 에어 실린더의 내구성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고무 케이스의 사소한 손상으로 인해 경고성이 잃기 시작합니다. 모래와 먼지가 묻어서 문지릅니다. 따라서 각 유지 관리 시 이러한 셰시 요소를 간단히 청소하고 특수 윤활제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합 장치는 수년 동안 충실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실린더가 손상된 차량을 계속 운전하면 압축기가 곧 사망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또한 먼지로 고통받고 바닥 아래에 있고 도로 시면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흔들어야 합니다.
셰시의 일반적인 요소 중에는 허브와 함께 어셈블리로 교체되는 수명이 짧은 힐 베어링, 볼 조인트 및 무음 블록이 있는 전면 하단암, 힐의 캠버 및도 각도를 조절하는 후면 암이 있습니다. 보증 기간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던 액티브 스티어링 렉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부 주요 소유자는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번 무료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실 스타일이 변경된 자동차에서는 장치가 현대화되었지만 오히려 러시아 작동 조건에 더 잘 적응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이제 최대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가노합니다. 그러나 보증 기간 이후에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새 장치를 구입하고 설치하기 위해 6자리 숫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스타일 변경 전 자동차에서 5만 킬로미터 후에 종종 고장이 나는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서비스 수명을 늘렸고 딜러는 보증에 따라 이를 교체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값비싼 부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 머세이디즈 벤즈 GLS를 중고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단은 무시할 수 없으며 차체에서 셰시 및 전자 장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동차 시스템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삶이 더 쉬워지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수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V6 버전에 만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VA 차량에 비해 역학이 크게 열등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